우리는 보통 빼앗길 위험이 생겼을 때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공기처럼 늘 곁에 있었고 질문조차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연함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원래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분노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한 가지에 대해 처음으로 이름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한복. 그 한 벌의 옷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버스 정류장 앞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김도윤은 그 흐름에서 유난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코트, 정돈된 가방, 서두르지도 늦지도 않는 걸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의 한 국립대, 오래된 건물의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건물이 쌓아온 시간을 그 소리로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책 냄새가 먼저 다가옵니다. 종이와 먼지,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오래 남은 냄새.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기사 제목이 그의 하루를 멈춰 세웁니다. 한복, 중국 소수민족 전통 의상으로 분류. 도윤은 마우스를 잡은 손을 잠시 그대로 둡니다. 화면을 끄지도 다른 창을 열지도 않은 채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지는 않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치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린 듯한 묘한 어긋남이 찾아옵니다. 김도윤은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기록을 읽고 차분히 설명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역사를 앞세워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복은 연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설날, 고향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가 꺼내 입던 옅은 색의 한복. 새 옷은 아니었지만 매번 단정하게 다려져 있던 옷. 그 옷을 입은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도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시간, 교과서 속 그림들, 고구려 벽화 속 인물들, 짧은 저고리와 바지, 흐르는 선의 옷자락, 조선시대 초상화 속 선비들, 단정한 옷차림과 절제된 자세. 그 옷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형태일까? 라는 질문보다 그 시대는 이랬구나라는 막연한 이해만이 남아있던 기억. 한복은 늘 배경이었습니다. 전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은 마치 배경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질문받지 않던 것들이 설명을 요구받는 순간 도윤은 그 간극을 처음으로 실감합니다. 도윤의 성격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논쟁에 바로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료를 찾습니다. 책장에서 익숙한 제목의 책들을 꺼내고 오래된 사진 자료를 다시 펼칩니다. 고분 벽화의 선, 기록 속 문장 하나하나. 그 과정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정말 틀렸는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 뿐인가? 도윤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조용한 집중이 자리 잡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을 지배하지만 기록은 시간을 견딘다는 것을. 며칠 뒤 도윤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도 있고 한국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언젠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한복은 왜 한국에 오신가요? 원래부터 그랬다는 말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이 순간 이 문제가 자신의 자존심이나 개인의 감정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것은 설명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 불편함은 책임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강의실 칠판에는 아직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질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질문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중국에서는 다르게 배웠습니다. 도윤은 아직 그 질문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말이 없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접혀 있습니다. 강의실은 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흐르고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를 채웁니다. 김도윤은 강의 시작 전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한국 복식사의 형성과 변화. 특별히 논쟁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수업은 평소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리웨이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늘 정리된 노트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리웨이는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한복이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라고 배웁니다.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니까 한복도 중국 문화라고 설명합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고 누군가는 노트 위에 멈춘 펜을 쥔 채 말없이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김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침묵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칠판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손에 쥔 리모컨으로 화면을 한 장 넘깁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리웨이 학생 말씀처럼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분류됩니다. 존댓말입니다. 거리를 유지한 말투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입니다. 도윤은 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얹지 않습니다. 그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연도, 그림, 문헌의 문장. 그러나 설명은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몇몇 학생의 표정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도윤은 느낍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배워온 이야기의 충돌이라는 것을. 그는 해결하려 했지만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강의실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의 표정,
작게 나누는 대화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배워왔잖아. 도윤은 연구실로 돌아와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대어 앉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설명은 충분했는가? 나는 누구를 설득하려 했는가? 자료는 정확했습니다.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닿지 않은 느낌이 남습니다. 도윤은 깨닫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무지가 아니라 각자가 믿고 살아온 이야기의 깊이라는 것을. 그 깊이는 한 번의 강의로는 넘기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어릴 적 명절, 마당에 서 있는 가족들. 그 한가운데 어머니의 한복이 있습니다. 그 옷은 누군가에게 주장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치일 수 있지만 도윤에게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어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도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겠다고. 기록뿐 아니라 왜 이 기록이 우리 삶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보여주어야겠다고. 강의실의 질문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은 강의실을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김도윤의 강의 영상 일부가 학생의 손을 거쳐 온라인에 올라갔고 짧은 문장으로 잘린 설명은 맥락 없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도 인정했다. 한국에서도 논란이다. 도윤은 그 문장들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조용히 바라봅니다. 댓글의 속도는 빠르고 확신은 지나치게 단정합니다. 그는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해명문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주장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위기를 느낍니다. 강의실에서의 갈등은 학문적 토론이었지만 지금 이 공간은 설명보다 속도가 앞서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무거워집니다. 며칠 뒤 학과 회의가 열립니다. 괜히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 거 아니냐? 요즘은 조심해야 한다. 말들은 조심스럽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키우지 말자.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강의 자료를 다시 펼칩니다. 연표, 사료, 사진, 모든 것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들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설명은 충분한데 왜 닿지 않는 걸까? 그는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혼잣말이지만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에 대해 의심합니다. 기록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왔던 태도, 말을 아끼는 것이 늘 옳다고 생각했던 선택.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 강의실은 조용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정적입니다. 학생들은 예의 바르지만 시선은 쉽게 마주치지 않습니다. 리웨이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를 펴고 있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괜히 더 설명하면 더 오해가 쌓일 것 같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니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업은 예정된 분량만큼 진행되고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 도윤에게는 이전의 어떤 반박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너 얘기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수업 중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웃으며 말합니다. 그런 건 옳고 그름보다 사람 마음이 먼저 상하는 거더라. 그 말이 도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 자신이 마주한 문제는 기록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 옷을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도윤은 처음으로 자료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명절의 풍경, 결혼식의 장면, 사진 속 표정들. 그는 아직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논쟁으로 넘으려 하지 말자. 이야기로 건너가 보자. 그날 밤 도윤은 새로운 강의 노트를 엽니다. 이번에는 연표보다 먼저 한 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김도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쟁이 잦아들기를,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오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 계획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표와 연표가 먼저 나오던 순서를 바꾸고 첫 장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명절 아침 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는 가족들. 그 가운데 말없이 웃고 있는 어머니의 한복 차림. 도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모를 남깁니다. 이번 수업은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로 시작한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 날, 도윤은 평소보다 말을 줄입니다. 대신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입니다. 경계가 아닌 귀 기울임에 가까운 분위기. 도윤은 기록 대신 기억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을 때의 표정, 말없이 단추를 여미던 손길. 그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왜 이 옷이 자기 삶의 일부였는지를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이 남아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입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작된 자리는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논쟁을 끝내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이어갈 자리는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리웨이가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교수님,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업 이후에 집에 전화해서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예전에 조선에서 건너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리웨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제가 배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다는 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완전한 동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이 갈등이 누군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보태는 과정일 수 있음을 느낍니다. 작지만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도윤은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연구실 불을 끄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차분한 말로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결말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희망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리를 잡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봄이 왔다는 사실을 김도윤은 교정의 벚나무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강의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이전보다 오래 머물렀고 학생들의 표정에는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학기 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질문들. 이 수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상처 없이 전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이제 조용히 자리를 옮겨 확신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감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소란 없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말 과제를 앞두고 도윤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각자의 문화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기억에 남은 순간을 하나만 가져와 주세요. 강의실은 다시 한번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누군가는 결혼식 날의 한복을, 누군가는 할머니의 작업복을, 또 누군가는 2주 첫날 입었던 낡은 점퍼를 꺼냅니다. 리웨이의 발표 차례가 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저는 제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생을 이어간 할머니, 명절마다 꺼내 입던 옷을 어디의 것인지 묻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입었는지 기억했던 사람.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에는 박수가 아닌 고개를 끄덕이는 침묵이 흐릅니다. 그 순간 도윤은 느낍니다. 갈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학기가 끝나는 날 리웨이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교수님, 그때 수업에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저도 너무 설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사과와 감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첩을 다시 펼칩니다. 젊은 시절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어머니. 그 모습이 이제는 분노의 증거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기록처럼 다가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켜내고 싶었던 것은 한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옷에 깃든 사람들의 존엄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그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 학기를 앞두고 도윤은 새로운 강의 제목을 정합니다. 기억으로 남은 문화. 그 제목 아래에는 어떤 나라의 이름도 어떤 주장도 먼저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이 옵니다. 이야기가 옵니다. 도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이고 세상은 쉽게 단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갈등은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복은 여전히 많은 질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강의실에서만큼은 그 옷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합니다. 문화는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 말은 강의실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에 남습니다.